759만 원을 쓰고도 마음이 평온하실 수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메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한 바로 이 카메라, 후지필름 GFX 100RF 이야기입니다. 제가 4월 12일에 후지필름 매장에서 사와서 한 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해봤습니다. 50S는 파는 걸로. 거두절미하고 이 카메라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59만 원을 쓰고도 마음이 평온하실 수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 제가 쓰면서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759만 원을 지불하고 그 본전 값 있죠? 이 정도 비용을 들였으면 이 정도 값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이 카메라를 오랫동안 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카메라 중에서도 이 GFX 100RF는 사치품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 이 시점에 저도 이 GFX 100RF를 중고로 판매하기 위해서 중고나라나 SLR 클럽에 올려두긴 했는데요. 연락을 좀 받아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좀 받습니다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팔려고 하느냐는 질문을 항상 받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 카메라 정말 좋습니다. 제품에 대한 빌드 퀄리티, 성능, 화질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참 좋은 카메라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쓸 그릇은 안 되더군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GFX 100RF의 장점을 몇 가지로 나눠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형 카메라답지 않은 크기, 사이즈, 부피, 무게, 이런 휴대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를 오랫동안 다루고 사진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형 카메라 하면 정말 큰 제 머리만한 사이즈의 바디에 길다란 렌즈에 한번 가지고 다니려면 작정하고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찍으려면 굼 뜨고 느리고 AF도 느리고 막 이런 불편한 점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쓰기가 참 어려운 카메라이죠. 하지만 GFX 100RF는 다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부담 없는 중형 카메라임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작고 가볍게 쓸 수 있는 중형 카메라라는 장점은 다른 브랜드에서 같은 컨셉의 카메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분명한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장점은 빠른 AF입니다. 제가 중형 디지털 카메라 입문한 지가 이제 3달 정도 됐는데요. 처음엔 요 녀석, 요건 이제 100S입니다만 요거랑 똑같습니다. GFX 50S2로 입문을 했는데 사용을 해보면서 이건 분명히 다른 카테고리의 카메라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대표적인 특징이 느리다예요. 느리다. 이제 풀프레임 카메라들은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됐죠. 어떤 카메라를 써도 빠르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정도로 성능 수준이 올라왔는데 이 중형 카메라는 아직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얼굴 추적이라든지 AFC 같은 기능들을 굉장히 요즘 풀프레임 카메라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됐어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너무 실망하기 딱 좋은 게 중형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견디기가 어려웠던 단점이 셔터렉이었어요. GFX 이 100S만 해도 사진을 한번 딱 찍으면 철커덕. 셔터렉이 굉장히 긴 느낌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찍고 있다 보면 풀프레임 카메라처럼 굉장히 기동성 있게 재빠르게 사진을 찍기는 어렵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후지필름 매장 가서 이 GFX 100RF를 만져보니까 생각이 확 바뀌더라고요. 자. 중형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는 가장 AF가 빠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얼굴 추적 같은 요즘 풀프레임 카메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촬영 기능들, 편의성 기능들이 아주 잘 구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형 카메라는 원래 느린 거야, 이런 느낌으로 쓰던 카메라다 보니까 얘를 딱 잡으니까 좋다, 야 이거 굉장히 쾌적한데? 풀프레임 카메라 쓰듯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재 후지필름의 중형 디지털 카메라 중에서 가장 상위 기종이 GFX102잖아요. 걔보다도 얘가 셔터렉이 적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점이 102는 여전히 폴컬 플레인 셔터를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철커덕 느낌인데 요 GFX 100RF는 렌즈에 셔터가 들어가 있는 리프 셔터를 채용하고 있으니 셔터렉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만큼 쾌적하게 촬영이 가능했어요. 제가 50S2를 사용을 안 해봤다면 100RF 성능이 좋은 거다라고 인지를 못했을 텐데 50S2를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100RF를 딱 잡아보니까 쾌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매장에 체험하러 갔다가 후지필름 직원분이 실버 한 대 남았다는 소리에 딱 들고 와버렸지 뭐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1억 화소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도죠. 제가 50S2를 사용할 때도 느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바디가 2400만 화소급 카메라예요. 거기서 갑자기 5000 화소급 바디를 쓰니까 와, 크로핑이 이렇게 편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화소가 높아지면 해상도가 커지니까 크롭이 자유롭겠다라고 관념적으로는 이해했는데 실제로 사진을 자르고 좁히고 해보니까 편하더라고요. 5천만 화소 카메라도 편한데 1억 200만 화소 카메라는 어떻겠어요? 훨씬 그 자유도가 높겠죠. 게다가 이 GFX 100RF 같은 경우는 그런 1억 200만 화소를 활용해서 이 화면 비율을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됐었잖아요. 그 재미도 분명하게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자질구레한 장점 하면 저는 이 100RF의 빌드 퀄리티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X100 시리즈도 많이 만져봤는데 저는 1세대부터 만져봤는데 가장 완성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꼼꼼하게 잘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생각해서 분명히 장점이고, 그리고 중형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일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영상 기능도 출중하고 모든 브랜드를 통틀어서 같은 컨셉의 카메라는 이거 하나뿐이니까 희소성도 있을 것이고 장점을 따지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팔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가격이 759만 원이란 그 가격 때문입니다. 759만 원 정도의 값을 못하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중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이 정도의 빌드 퀄리티, 이 정도의 성능의 카메라가 759만 원으로 나왔다? 그럼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759만 원을 제 주머니에서 마음대로 꺼내서 쓴 다음에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상태, 즉 저의 경제적 상태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실은 759만 원을 지출을 했으니까 그래도 이거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라는 기대 심리가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기대 심리에 비하면 좀 제한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고정식 135 판형으로 환산하면 28mm 단렌즈 고정식 렌즈 때문입니다. 28mm 렌즈 하면 길거리 스냅 화각으로는 거의 바이블과 같은 화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카 Q 같은 카메라들도 28mm 단렌즈만 탑재돼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28mm 화각이 탑재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길거리 스냅으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1억 200만 화소니까 크롭을 해서 28mm로 찍기는 하지만 30mm 흉내도 낼 수 있고 50mm 흉내도 낼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 디지털 줌 텔레컨버터 기능이 적용이 되면서 그게 사실로 구현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역시나 28mm로 찍은 사진은 28mm입니다. 아무리 크로핑을 한다고 해도 50mm 단렌즈로 찍은 효과와 동일하게 낼 수는 없어요. 광각 느낌이 살아있는 표준 화각 사진이 되니까 내가 원하던 느낌이 아니긴 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찍는 사진이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 사진 촬영하고 길거리 스냅이에요. 길거리 스냅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보통 28mm나 21mm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 렌즈를 물려두고 수동으로 해놓고 존 포커싱, 즉 조리개를 꽉 조인 다음에 뷰파인더 보지 않고 휘뚜루 마뚜루 그냥 휙휙 이렇게 찍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찍 이렇게 찍는 편이에요. 저기 내가 원하는 장면이 있다 그러면 바로 딱 찍 하고 이렇게 원위치 않은 이런 촬영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런 촬영 스타일로 백RF를 써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중형 카메라라. 중형 카메라라서 센서가 정보를 읽어드리고 처리하는 그 시간이 느리다는 걸 제가 간과를 한 거예요. 기계식 셔터로 촬영할 땐 좀 덜하긴 한데 전자식 셔터로 찍게 되면 젤로 현상이 아주 미친 듯이 일어납니다. 사진이 이렇게 울렁울렁 울어 있어요. 기계식 셔터로 촬영을 할 때도 제가 막 카메라 바디 이렇게 흔들면서 툭 찍으면 젤로 셔터가 보기 싫은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써보면서 알게 됐죠. 이게 형태는 RF 형태의 컴팩트한 카메라지만 길거리 스냅도 정말 중형 카메라답게 정적으로 툭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내 촬영 스타일하고는 조금 안 맞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28mm 단렌즈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이 점과, 그리고 젤로 현상 같은 점 때문에 내가 원래 쓰던 스타일대로 카메라를 운영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좀 제약이 있는 카메라에 759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게 합리적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얘를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스냅을 화질 중시로 찍지는 않잖아. 적당한 화질에 빠르게 순간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화질이 그렇게 중요한가? 난 원래 그런 사진 안 찍잖아.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니까 원래 사용을 하고 있던,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니콘 ZF로 그냥 길거리 스냅을 찍고 정말 진지하게 중형으로 쓸 사진들은 여기 100S처럼 렌즈 교환식으로 찍으면 되지 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터에 올렸죠. 그러니까 이 카메라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고 저의 사용 스타일과 약간 맞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759만 원을 이렇게 카메라에 지출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대범한 그릇의 소유자는 아니라는 거. 돈을 많이 번다면 모를까요? 네. 그런 생각에 장터에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메라를 추천드릴 분은요, 759만 원을 컴팩트형 RF 스타일 카메라에 아무렇지 않게 지출할 수 있는 큰 그릇을 소유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길거리 스냅이나 일상의 기록을 정말 최고 화질로 영원토록 기록을 하고 싶어,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라이카 M 시리즈나 라이큐 Q43 시리즈 등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보다는 쌉니다. 싼데 더 높은 화소에 중형 포맷입니다 라는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카메라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한 달 동안 제가 GFX 100RF를 사용한 저의 마음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은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장터에다 올리기는 했지만 파는데 제가 적극적이진 않고 있어요. 그만큼 이 카메라에 매료된 점은 분명하거든요. 제가 이제 뭐 은행 잔고가 여유가 많다면 그냥 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랜만에 카메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